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지난 2010년에서 2011년 최악의 구제역 파동 이후 4년 만에 수도권에 또다시 구제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제역 확진을 판정받은 돼지는 물론 소까지 모두 백신을 이미 접종한 상태여서 축산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충청도 지역에서 퍼지기 시작한 이 구제역이 지금 수도권까지 올라와서 돼지는 물론이고 소까지 걸려서 비상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현재 꾸준하게 그 구제역이 걸린 것 같다라고 이 농가들에서 의심 신고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네. 몇몇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장에서도 이 확진 판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설 연휴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방역 당국은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이 비교적 규모가 큰 양돈 농장이었긴 만큼 네. 이 사람과 차량이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전파됐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축작 출입구에 이 생석회를 뿌려가지고 지금 이제 방역을 하고 있고요. 구제역이 발생했던 인근 지역에서는 거점 소독소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모든 차량에 꼼꼼하게 분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한 축산 차량은 앞으로 소독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이동이 가능하게 됐고요. 각 지자체들도요, 이 공무원들이나 이 방역 차량을 동원해서 구제역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4년 전처럼 전국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는 건 아닌지 지금 축산 농가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정부는 4년 전처럼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10년 겨울에서 2011년 봄까지 전국에 있는 돼지의 34%인 331마리와 그 소 15만 마리 등 총 이 350여 마리가 구제역에 걸려서 살처분이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최악의 구제역 사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피해 금액만 3조 원에 달했고요. 매몰 작업을 했던 한 공무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던 일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구제역이 수도권까지 올라온 게 4년 전 악몽이 되살아나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방역 당국은 지난 2010년과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요. 우선 지난해 말 이 백신이 추가 접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돼지의 항체 형성률 자체도 60% 이상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2010년 구제역이 처음 퍼지기 시작했던 첫 한 달,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방역이 네.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기에 감염 건수가 당시에는 840건이나 달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똑같이 방역 처음 이제 바이러스가 발발하고 첫 한 달을 봤을 때는 한 30건 정도밖에 이 구제역이 확진 판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숫자적으로 적은 상태죠. 네. 아무래도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돼지나 소에게 이 항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제역 확산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확진 판정을 맞은 돼지만 그래서 선별적으로 매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한 이 백신 자체가 소한테서 굉장히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항체 형성률이 97%까지 높기 때문에 확산 자체가 좀 더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구제역 확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가 이 전국 4년 전에 사실 구제역 사태를 굉장히 크게 겪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소나 돼지에게 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모든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농가들한테는 직접 자율권을 줬고요. 그리고 좀 작은 농가들은 이제 수의사가 직접 가서 백신을 주사를 놨습니다. 네. 하지만 백신 접종 뒤에 항체가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굉장히 강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를 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소나 돼지,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 감기에 쉽게 걸리는 것처럼 네. 건강하지 못한 소나 돼지도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 확산의 원인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아직 꼽히고 있고 정확한 이것 때문이다라고 아직 방역 당국이 밝혀내진 못했지만요. 소, 돼지가 모두 함께 모여서 도축이 되는 도축장에서 감염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소독 효과가 떨어지는 이 추운 겨울에 구제역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적절한 소독이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 바이러스가 주변 환경에서 살아있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살아서 계속 이제 퍼졌다. 네. 이렇게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백신을 맞은 소나 돼지에게서도 지금 이렇게 구제역이 발생한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백신 접종이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나요? 예, 무조건적으로 사실 백신 접종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2011년과 2014년 7월에 구제역이 한 번씩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백신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구제역 확산을 막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효능이 확인된 백신일지라도 올바르게 접종되지 않으며 일부 개체에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가 뭐 97%, 돼지가 60%까지 항체 생성률이 나왔다고 해도 사실 100%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허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이 구제역 백신이 소 전용 백신이라는 말 때문에 돼지한테는 좀 잘 안 드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1997년 대만에서 돼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하면서 이 구제역 백신을 돼지에게 썼고 그 당시에 이제 효능을 확인한 이후로 지금까지 굉장히 돼지와 소 모든 동물에게 구제역 백신이 잘 효과가 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물론 이 소와 달리 돼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 축적 능력이 사실 굉장히 높고 그리고 면역 체계가 사실 소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백신일지라도 항체 생성률이 낮게 나와서 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건 사실인데요. 이건 사실 모든 백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개발할 백신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뭐 백신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 그러니까 뭐 소나 돼지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논란은 이 돼지 구제역의 백신 접종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농가들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의 접종 매뉴얼을 보게 되면요. 이 백신을 돼지 목 근육 부분에 주사를 놔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목살을 거의 즐겨 먹지 않는 유럽 문화가 반영됐던 매뉴얼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백신에 접종을 하면 그 부위에 사실 뭐 부종이나 수포 등의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걸 만들 때 주로 엉덩이살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엉덩이보다는 아예 먹지 않고 버리는 목 주변에 주사를 놓으라 이렇게 권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목살 부위가 굉장히 값이 비싸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목살을 굉장히 즐겨 먹기 그쵸. 때문에 목살보다는 그러니까 목 부위의 근육에보다는 엉덩이에 접종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물어봤어요. 네. 이게 정말 위치에 따라서 백신의 효과가 정말 차이가 있을까? 네. 물어보니까 이 전문가는 이 근육에만 사실 백신을 넣는다면 위치 자체는 사실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결과를 가지고 좀 더 뭐 접종 방법이나 이런 건 좀 바꿔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백신의 효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농가도 굉장히 많은데요. 영국에서 개발한 백신은 국내 5개 제조사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회사마다 항체 형성률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영국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이 실제 지금 발병된 구제역 바이러스하고는 100% 맞지 않아서 백신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네. 결과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구제역이 소와 돼지에게만 일어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난 이제 4년 전에도 주로 겨울에 이 구제역이 발생을 했듯이 네. 어떤 계절과도 관련이 있는지, 추위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구제역 바이러스는요, 실제로 소나 돼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돼지 어떻게 발 생겼는지 흔히 알잖아요. 네. 우족이나 뭐 돼지 족발 같은 것도 봐도 알겠지만, 그렇게 두 갈래로 갈려진 동물에게서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면요, 입이나 코, 발굽 등에 물집이 만들어지는 특징이 생기는데요. 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세계 동물보건기구에서도 관리 순위가 굉장히 최상위로 높은 질병이고요. 국제교역 규제 대상에서도 가장 중대한 질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개는 더운 날씨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증식한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실제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반대로 열에 굉장히 약하고요. 추위에 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4도까지 밑으로, 4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활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생존력도 강해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굉장히 발발을 많이 하는 거고요. 네. 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먼지에도 잘 달라붙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갑작스러운 뭐 한파, 강풍 같은 게 구제역 바이러스를 점점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만들고 또 아주 멀리 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일어나는 이런 이상 기후가 심해질수록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죠. 네. 양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구제역 확진을 통해 우리나라는 3년 넘게 유지해오던 구제역 청정 국가라는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너무 백신만 믿다가 구제역 방역에 실패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과 함께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토착화된 건 아닌지, 변종 구제역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건 아닌지 과학적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